네, 투자의 눈 투는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에 온기가 들어오니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투자의 눈에서 반도체 섹터 구체적으로 다뤄드렸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 TFT 9% 급등 나오고 있고요. 한양 ENG 역시 3%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투자의 눈 투눈과 함께 오후장 대비 전략과 함께 내일장에 노려볼 섹터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그럼 투자의 눈 오늘은 김태성 이코노미스토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좋고 또 이번 주에 또 뵈니까 반갑네요.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투자의 눈 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오늘 주제 첫 번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쇼크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테슬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 실적 쇼크인데요. 전기차 매출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죠, 이번에. 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급등한 게 왜 네. 오른 건가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왜 오른 네. 거예요? 일단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테슬라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좋은 어떤 습관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빠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오히려 올라가는 날이 많아요. 네.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패턴을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실적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빠졌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토막, 55%가 지금 빠진 상황에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그 눈높이보다 훨씬 더 낮은 실적을 좀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시간에 프리마켓에서 약 10% 정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엔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저가형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잘 못했다. 대신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많을 거니 한번 믿어달라라는 이 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테슬라라면 혹은 이 가격이라면 그러한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은 강하게 붙은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뭐 전기차를 네. 폐기하겠다, 그 네. 계획을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머스크가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모델 2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 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서 크게 앞당긴 건데 네. 혹시 이게 비아디의 무서운 기세 때문일까 싶은데 자료화면 보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이 비아디고요. 그 옆에 초록색이 비아디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테슬라 그 차량 판매 대수가 더 늘었었는데 네. 23년 4분기부터 판세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24년 1분기, 이번 1분기를 보면은 테슬라의 완패입니다. 이 차량 판매 그쵸. 대수가 20만 대 정도 좀 차이가 나 보여요. 네.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저가 모델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 입에 의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손을 봐서 저가 모델을 또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점 내년 초반이면 충분히 양산 혹은 이제 판매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시각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아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25년도 초는 너무 이르고 만약 빠르더라도 25년 중 혹은 25년 말에는 말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기간보다는 네. 테슬라에서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테슬라가 2차 전지의 어떤 전기차의 이 상징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수를 늘리는 것은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변화
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제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결국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선택을 한 이상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저가형 전기차 또한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더욱 점유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의 이번 저가형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정말로 이 값싼 전기차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호응도가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네.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가 전기차가 돼야 접근성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저가 전기차 만들려면 사실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소 비싼 NCM 배터리가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전망? 사실 이제 이 소비자의 선택에 좀 저는 달렸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NCM 3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밀었었던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배터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대의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요소들이 많죠. 더욱이 이제 여기저기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막상 차를 사려고 하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LF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단연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이 NCM이 LFP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면 NC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시간상의 문제일 뿐 LFP 배터리 산업의 확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 모두 LFP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 확대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것이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NCM을 선택하지 않고 LFP 배터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 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전기차가 우선 잘 팔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NCM이 더 좋냐, LFP가 더 좋냐, 그에 따라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C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더 수혜를 받느냐, 그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 더 순서상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방 수요에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일단 성장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기업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왔는데 네. 대형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기업 많으실 것 같습니다. LG에너솔루션부터 해서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많겠지만 저는 우선 삼성 SDI를 당분간은 좀 먼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46파의 원통형에 대한 양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가장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기업이니만큼 삼성 SDI가 제일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최근에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기업이니 저는 삼성 SDI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PNT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PNT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주 잔고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낮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새로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 SD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게 버틸 수 있을 만큼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네,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이 이제 PNT다라고 저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중소형주에서는 PNT 들고 와 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테슬라 특집으로 저희가 두 가지 주제 뽑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 한번 공개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자율주행의 진심인 테슬라입니다. 긴 말 말고 컨퍼런스 콜 요약 자료 한번 보고 가볼게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SD죠.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밑에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 테슬라의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감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 FSD 사용자를 늘리기 위함일까요? 작년에 비해서 이 FSD 판매 가격이 무려 4,000달러가량 떨어졌고요. 월 구독료도 100달러가량 인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3월에 FSD 12가 출시되고 북미에서는 한 달 무료 서비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인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독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중요시하는 건 당연히 가격이죠. 맞아요. 가격이 비싸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다라고 할지라도 망설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택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채택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력의 자신감입니다. 일단 가격을 인하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이 체험을 했었을 때 기술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일회성 비용을 지불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이 구독료 단가를 낮추면서까지 채택률을 높였다라는 것은 한번 체험해봐라. 그럼 너네들 계속 우리 서비스 구독할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까지 이제 테슬라가 영업을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이번 어떤 가격 인하를 통해서 한번 어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용해봐라. 사용해보면 너 넘어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을 표현한 그런 가격 인하 정책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어떻게 서비스할지 구조도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로보택시 출시가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테슬라 수익 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나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떻게 보면 이 로보택시 시장의 선두주자로 인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미 GM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이 먼저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고 이 브랜드들이 상용화에 먼저 좀 한 발을 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후발주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상용화까지 민간에서 이제 승인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출시가 되고 나서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 바로 실적으로 잡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에 결국 지금 테슬라가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완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 로보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게끔 만들어내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까지 연결을 짓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택시의 운영 결과가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좀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0부터 5까지 뭐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이 완전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의 기술이고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일단 레벨 4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탑승에 있기만 하면 이제 이 차량이 알아서 앞뒤로 가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력은 거의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술과는 좀 다르게 도덕적으로 좀 이 문제가 될 소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비켜야 되는데 왼쪽에도 사람 한 명이 있고 오른쪽에도 사람이 2명 있으면 어느 쪽으로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도로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상용화 하기까지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단기간 안에 해결이 될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다른 산업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 오늘 다뤄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노려볼까요? 아까 뭐 다른 분야의 자율주행을 뭐 적용한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혹시 관련주가 있나요? 일단 저도 이 많은 종목분들을 오늘 체크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질문에도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대형주에서는 LG이노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네.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거나 혹은 레이더, 라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은 아쉽게도 전 세계를 좀 선도할 만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대신에 하드웨어에서 지금 좋은 기술력들을 보인 기업들이 많기에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는 LG이노텍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농업에서 혹은 바다에서 한다면 충분히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 성과를 내는 또 중소형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대동. 혹은 이제 대동 기업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환경에서 완전 이제 자율 기술을 통해서 현재 이미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두 기업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애플의 이제 관련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애플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수급이 쏠리게 돼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고 또 이제 거기에 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 저는 자율주행 로봇이 그렇게 각광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은 네. 우선은 산업 현장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나서 성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 참 이거를 어떻게 좀 섭섭하다 그래야 되는지 저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산업용 쪽에서 이제 로봇 산업의 이 성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로봇주들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같이 공통된 지금 악재가 있어요.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 하지만 만약 이 로봇이 산업에 이제 적용이 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 쪽에서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주제를 다뤘을 때 대형주로는 삼성 SDI, 중소형주로는 PNT 소개해 주셨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형주 LG이노텍 그리고 농업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대동입니다. 네? 대동. 대동. 네. 네, 대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대동입니다, 여러분. 중소형주는 대동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네. 테슬라 이슈를 보고서 두 섹터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네. 이랬을 때 어느 게 더 유망합니까? 당연히 2차 전지죠. 당연히 2차 전지입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아무리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로보택시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에 열광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 그동안에 가격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그 기업들의 반등력을 조금 더 즐기시거나 기대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오늘 이렇게 강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가 그럼 재작년에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전기차가 일단 잘 팔려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꽤 길게 네. 맞고 있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떤 섹터가 나은가요? 그래서 제가 네. 2차 전지에서 대형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이 PNT 같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LG화학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네.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과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서 네.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어느 기간 안에 볼까 이 네.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 그런 수익률 게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 중소형주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저는 PNT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PN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이 일봉상 위치 자체가 낮은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PNT 강조해 주셨습니다. 투자의 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